자, 이제 미국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어요. 그 지난 12월 4일이죠. 토요일 날 아마 어떤 그 결혼식에 갔다가 이제 마이크 주고 얘기하라니까 아주 걸지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아프간에서 뭐 한 대에 6천만 달러가 넘는 비행기, 한 대에 3천만 달러 가까이 되는 헬리콥터 그 얘기, 그거를 다 두고 나온 거, 그걸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9 million, we have 60, 70 million dollar planes. You mean you think it's cheaper to leave it there so they can have it than it is to fill it up with a half a tank of gas and fly it into Pakistan or fly it back to our country? You think, yes, sir, we think it's cheaper, sir. That's when I realized he was a fucking idiot. I'm sorry. I'm sorry. 네. 이디엇이라 그러죠. 지읒 같은 바보. 아니, 걸지게 들이받아 버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의 정치 활동이 지금 물밑에서 시끄럽지 않게 계속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지금 트럼프 그 소셜미디어, 뭐 조선일보 조금 전에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아직 베타 버전이 나오겠다는 것을 지금 시간을 넘기고 있고. 당연히 시간 넘기죠. 프로들도 시간 넘기는데 트럼프 진영에서 소프트웨어로 인터넷 서비스 비즈니스 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이 저렇게 이제 서비스 플랫폼 짤 때 언제까지 됩니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방어선을 더 쭉 물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 믿고서 떡 발표했다가 이제 시간 자꾸 까먹고 있는 거죠. 또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 자꾸 기능을 추가하게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벤처 투자자들이 약 10억 달러, 1조 원의 투자 재원을 이미 형성해서 돈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1조 원 들이받고 아마 한 30%, 뭐 40% 가져가겠죠. 지분을. 그러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치를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아마 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그러니까 이걸 프리머니라 그러죠. 돈 꼽히기 전에 가치를 2조 원을 치면 1조 원을 현금을 들이부었을 때 현금 들이부은 데가 33% 가져가죠. 2 플러스 1, 3이 분모가 되고 그중에 분자는 1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주식이 나눠지고 그럴 겁니다. 한편 이제 싸움꾼 데빈 누네스 하원 의원이죠. 저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인데 하원직을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언제까지? 올해 연말까지 사퇴하겠다고 사임하겠다 그랬고 바로 이 트럼프 소셜미디어 회사의 CEO로 가겠다고 합니다. 데빈 누네스는 엄청난 싸움꾼이에요. 아마 트럼프랑 죽이 잘 맞을 겁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끌 수 있는 CEO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기업 뭐 이런 걸 했었어요. 농업 관련 쪽에서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원래 아버지 그 집안 내력이 젖소 농장 키우고 그 젖소 우유 가지고 유통시키고 뭐 이런 집안 내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 비즈니스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제 과연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얼마나 잘 이끌지 모르겠는데 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마가 사용자들을 전 세계적으로 마가의 열혈 지지자나 혹은 마가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한 1억 명 모으면 되거든요. 1, 2억 명. 그러니까 저런 싸움꾼이 마케터로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얼굴 마케터로서 저런 싸움꾼이 CEO를 맡는 그런 구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빅텍 얘기가 나오고 소셜미디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스캐롤라이나가 그 페이스북의 저커버그에게 야, 네 돈 안 받아 라고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이 선관위에 대한 기업 기부금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이 선관위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 모양이에요. 선관위에 특별 프로젝트를 이걸 합시다. 그럼 우리가 돈을 이걸 드릴게요. 이러고서 기부 단체가 선관위 앞에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 모양입니다. 그 선관위에 대고 많이 기부한 데가 그게 저커버그 돈이었기 때문에 저커버그 달러, 적벅이라고 불렀습니다. 벅은 달러를 뜻하는 US 달러를 뜻하는 비속어지요. 적벅. 2020년 선거에서 적벅
대량으로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전자기기를 적용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직접 저커버그가 돈을 나눠준 게 아니라 기술과 시민 생활을 위한 Center for Technology and Civil Life, CTCL이라는 단체에 적벅이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CTCL은 뭐라고 또 바깥에 표방을 했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감소시키는 투표 환경을 조성하겠다. 투표를 전자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전부 카운티를 접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인구가 몰려 사는 카운티, 마리코파 카운티, 예를 들어서 아리조나, 그 다음에 조지아, 아틀란타, 거기 많이 쓰였죠. 조지아, 아틀란타는 저기 아예 키오스크로 했죠. 종이 없는. 거기가 풀턴 카운티. 이런 데 접근해서, 우리가 한 400만 달러, 아니, 한 1000만 달러 드릴 테니까, 한 500만 달러, 600만 달러는 저희가 이렇게 공급 지정해주는 회사에서 기계 좀 사시고, 나머지 한 400만 달러는 이것저것 나눠서 좀 쓰시죠. 그렇게 해서 타겟으로 500만 달러, 1000만 달러로 질러버리면 3억 5천만 달러면, 자, 저커버그한테 돈 뜯었으니까 다른 데서 뜯었겠죠? 그럼 다 합치면 한 6, 7억 달러 되겠죠? 평균 500만 달러를 질렀다고 하자고요. 60억. 혹은 평균 1000만 달러를 질렀다고 하자고요. 120억. 그리고 자기들이 꿀꺽한 돈을 1억을 했고요. 5억을 가지고 뿌렸어요. 50군데 뿌립니다. 인구 밀집, 대형 카운티에 50군데. 그러면 선거판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CTCL 멤버들은 민주당의 디지털 마법사들이라고 불리는 New Organization Institute, 노이와 같은 급들입니다. 같은 물입니다. 디지털 저기를 호그와트가 저기 어디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사 학교죠. 그러니까 호그와트 오브 디지털 위저즈. 뭐 우리 뭐 양정철, 뭐 고머시기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이로 총선 때 사전투표에 관해서 디지털 마법사 같은 그런 예측을 했다. 뭐 저는 그 사람들이 부정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마법사 같은 예측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돌죠. 아무튼 그쪽에 몇 명이 그 디지털 마법사들 뭐 알아서 짐작하십시오.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 바닥에서 디지털 마법사, 디지털 위저드라고 불리는 바로 그 집단입니다. 저 집단이. 거기에 적벅이 돈을 질렀고요. 저 적벅의 돈이 문제가 터진 풀턴 카운티 같은데 대량 유입됐고요. 이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회가 상원이 선관위에 대한 기업기부금 금지법, 노적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나씩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카말라 해리스는 줄초상입니다. 이게 지금 제목이요. 카말라 해리스 staff exodus reignites questions about her leadership style and her future ambitions.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 스태프들의 대탈출 소동이, 그러니까 떠나는 것, 대탈출 소동이 카말라 해리스의 리더십 스타일, 야, 저 좀 직원들 자대로 못 따르고 막 학대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그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또한 저거 카말라 해리스 제대로 앞으로 뭐 해보겠어? 저거 안 되겠는데? 라는 그러한 예측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썼어요. 그럼 이게 보수신문이냐? 아닙니다. 무려 워싱턴 포스트, 타락 리버럴 좌빨 신문입니다. 아마존의 베조스가 오나인 그 신문입니다. 여기 떠난 사람들을 보시면 수석대머리인 사이먼 샌더스, 이거 거물이에요. 저 사진 보면 바로 바이든 뒤에 앉아서 박수치고 있는 저 흑인 여자, 저 여자가 사이먼 샌더스입니다. 버니 샌더스에 같이 했었던 여자죠. 소통 책임자 애슐리 에티엔, 소통 실무 또 밑에 2명. 그래서 지금은 8명이 한꺼번에 우다닥 나가버렸어요. 한두 달 사이에.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매너가 아주 더럽다 그래요. 백모보다 훨씬 더러운 모양이에요. 많이 갈구고. 그래서 다 그만두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망하려니까 집구석에 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바이든과 카말라가 민주당 전체를 침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생겨먹은 정당이길래 치매 노인과 깔깔꽃뱀 커플로 정부통령을 만들었냐. 저 정당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불과 이제 한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붉은 게 이제 저기 그거죠. 저기 뭐야 공화당. 자 4월과 10월이에요. 그럼 벌써 이제 12월 들어섰잖아요. 지금 또 더 붉어진 거예요. 저거는 버지니아, 그다음 뉴저지 이런 데 선거 전입니다. 그게 11월 달 선거니까. 버지니아, 뉴저지, 리튼하우스 이거 겪으면서 더 붉어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기가 살았다고요. 이 MTR 진영이. 자, 4월 보세요. 4월에 보시면은 진짜 빨간 데는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죠. 그리고 벽돌색 빨간 데, 희묵그레한 데 있고 파란 데가 엄청 많잖아요. 특히 뭘 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든지 뉴욕도 지금 색깔이 좀 파란색이 떨어졌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 진짜 저기 완전히 꼴통 민주당인데거든요. 뉴멕시코, 콜로라도, 오레곤, 워싱턴 저기 그 미 서부 지역의 밑에서부터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그다음에 중부에 시퍼런데 뉴멕시코랑 그 저기 어디죠? 저기 뭐야 그 콜로라도 그다음에 동북부 이런 데는 완전히 파란 데고 저기가 아마 일리노이일 텐데 일리노이가 완전히 그 골수인데 저 4월 달엔 저 그림이 나왔었다고요. 10월 달에 보면은 민주당이 색깔이 확 빠져버리고 전체가 붉은 색조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완전히 빨간 거는 뭐냐면요. 저 완전히 짙은 황토색은 뭐냐면 반대가 20%가 넘는 거예요. 20%포인트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마이너스 반대를 했을 때 마이너스 20%포인트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보다 숫자가 커진 거예요. 또 거꾸로 짙은 파랑은 지지 마이너스 반대를 했을 때 지지 쪽이 20%포인트 이상 더 높은데요. 그 짙은 파랑, 군청색이에요. 색깔이 확 빠져버렸잖아요. 불과 6개월 사이에. 이게 이제 내년 하원에서는 볼 것도 없습니다. 내년 2022 중간선거 하원 휩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화가 200, 지금보다 한 60, 70석 더 먹으면 260석, 270석 되는데 거의 300석, 280,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260, 270 그냥 갈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숫자냐면 민주를 압도를 하게 되죠. 그게 아마 435인가 뭔가 그래요. 하원이. 그러니까 260 하면은 압도적 다수예요. 하원은 끝난 거고요. 볼 것도 없고요. 상원을 봐야 되는데 상원은 임기가 6년인데 2년마다 3분의 1씩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그래서 상원이 100명이어서 클래스 1이 33, 클래스 2가 33, 클래스 3가 34입니다. 내년에 클래스 3, 34명이 걸리는데 거기에 민주당이 14명이고 공화당이 20명입니다. 그럼 공화당이 더 방어를 많이 해야 되니까 분리해야죠. 분리하지 않습니다. 맨 왼쪽 칸은 주입니다. 알라바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넥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아나, 아이오와, 캔자스. 맨 왼쪽은 주입니다. 그 옆은 그 가운데 줄은 뭐냐면 살색은 공화당, 하늘색은 민주당인데 그 앞에 숫자가 공화당이 지난 선거에서 몇 프로 이겼냐요? 64%로 이겼어요. 공화당이 알래스카는 예를 들어서 44.4%로 이겼어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뭐냐면 공화당이 지금 강세다 그러면 공화당 안정세, 세이프 R. 민주당이 강세다 그러면 민주당 안정세, 세이프 D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애리조나가 민주당이 먹었었는데 지금 격전지로 바뀌었잖아.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는 볼 것 없어요. 캘리포니아는 저기 주지사가 임명을 해요. 주지사인가 주의회가 임명해요. 주의회가. 그러니까 저건 선거가 없는데요. 저기는 주의회 이런 데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볼 것도 없고요. 콜로라도면 저게 민주당 텃밭인데 민주당 약간 우세, likely D잖아요.
플로리다 거기는 의외로 공화당 텃밭이 아닙니다. 저기도 52%밖에 안 돼서 라이클리 알이에요. 공화당이 약간 우세. 지금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조지아 민주당이었는데 저 격전지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스업이란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공화당이 지금 20석 충분히 커버를 하고 아마 한 두세 석을 더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원 다수가 확 넘어가는 거예요. 공화 52, 53, 민주 47, 48. 그 상하 양원에서 다 공화가 장악, MTR이 다 장악하는 수가 나오는데 또 여기 많이 물갈이가 됐거든요. MTR 성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딱 이제 바이든 이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진영과 MTR이 한쪽은 행정부를 가져간 거고 백악관과 행정부, 한쪽은 연방 상하원과 연방 대법원을 가져간. 그래서 정확한 충돌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게 언제냐? 내년 11월에 만들어져서 언제부터 시작하냐? 내후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의회 임기가 시작되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 다음번은 너무 좋은 그림이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득권은 지혜롭지 않다. 아까 윤석열 캠프 지금 그 개발질 한 거 보세요. 그 양성평등위원회, 그 다음에 그 시민사회 뭐 소통, 완전 개발질이거든. 안 했어야지. 아니,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 앉힐 줄 모르면 그런 걸 뭐하러 가서 목 조를 사람 혹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조롱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야, 적대적이야?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이야? 조롱해?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을 앉히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저기 어디야 그 국회의원들이 그 뭐 그거밖에 식견이 없으니까 MB 버전 2 가시면 됩니다. 후보님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고 그림을 그렇게 해서 원래 지금 그게 이제 골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대선은 이겨. 진짜 골로 가는 건 대선 이긴 다음에 간다니까요. 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같은 위험성이 감지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기득권은 이게 그래서 참 거기 뭐 근사한 스펙에 뭐 국회의원의 교수들의 머리 좋고 학벌 좋은 사람 다 모였는데 저거밖에 안 되냐? 기득권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떼거리와 패거리와 규모가 지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마천 사기 혼자였고요. 마키아벨리 혼자였고요. 니체 혼자였고요. 키에르케가르 혼자였습니다. 이걸 보면 알아요. 지금 민주당 박살나게 생겼거든요. 아마 이번에 민주당 박살나면은 이게 악마 내러티브를 가지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같은 미국의 국익이라는 틀 안에서 경쟁하다 패배한 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쓰지 않아야 될 치명적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지가 벌였기 때문에 자기가 입는 상처도 그만큼 치명적 상처를 입습니다. 쓰지 말았어야 될 치명적 무기죠. 악마의 무기니까. 백인 우월주의, CRT.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이론. 피부색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걸 정부가 나서서 이데올로기를 떠들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사람은 남녀 생물학적 성구분이 이미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떠드는 거예요. 젠더 평등. CO2가 만악의 근원이요 인류 멸망의 원인입니다. 이런 사이비 종말론을 정부가 나서서 떠드는 거예요. 사이비 종말론이거든요. 기후변화는. 사이비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지 말아야 될 내러티브를 가지고 치명적 무기를 써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고요. 이 마가나 트럼프 이쪽을. 그게 안 먹히면 어떻게 됐어요? 찔른 그 예리한 칼이 튀겨갖고 자기를 찌르죠. 굉장히 심각한 요번에 저거 받을 거예요. 이런 꾀가 어떻게 이런 그 필멸의 꾀가 왜 나온 거고 어떻게 나온 거야? 결국은 악마의 그 유혹에 빠진 망상적 4단계 전략을 짠 거예요. 치매 노인과 깔깔 꽃뱀 커플을
왜 정부 통령을 만들었냐? 우선 첫째, 악마 내러티브 떠들어가지고 사람들 세뇌하고 트럼프 악마화시키고 여론 독재하고 공무원 숙청한다. 거기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일련의 과정이에요. 실제로 그걸 해왔다고. 예를 들어서 리튼하우스 법조 비용을 쓰라고 성금을 보낸 경찰관을 해고했잖아요. 너 왜 그 백인 우월주의 테러 분자에게 동조해서 변호사비 쓰라고 성금 보내서 하고 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화당을 갈갈이 찢죠. 방법은 뭐냐? 월스트리트를 동원해서 돈줄을 졸랐죠.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올해 2021년 초부터 1월부터 저희는 기업이 모여서 정치 헌금을 단체로 모아서 그룹별로 모아서 헌금하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를 원칙으로 했어요. 그걸 팩이라 그러거든요.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돈 모으는 거. 이 팩 헌금을 많이 받은 건 공화당이었어요.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고요. 공화당 전체의 통장 중에 월스트리트 팩 헌금 비중이 무지하게 높았었다고요. 이게 돈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거 왜 돈줄 왜 목줄 줬겠어요? 야, 니들 트럼프 제거해. 트럼프 제거해. 그러면 다시 돈줄 풀게. 공화당을 군길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어난 일은 뭐냐? 십시일반 성금이 더 많이 들어왔어, 팩보다. 옛날 팩 들어올 때보다. 그러니까 공화당 성금 구조가 확 바뀌고 돈도 넘치고. 자기들 구조에서는 공화당 갈갈이 찢고 공화당 일부는 강성 트럼프 지지자가 되고 일부는 저기 네오콘 가면서 저쪽 글로벌리스트 짝짝꿍하고 민주당이랑 짝짝꿍하고 저 맥케인 같은 사람들 이런 분위기로 둘로 딱 갈리겠다 그러는데 그 일이 벌어지니까 전부 트럼피즘을 지지하는 공화 신주류로 확 정리가 돼버리고 있고 그게 2022년 선거에서 주류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거란 말이에요. 망상 완전히 날아갔죠. 그러니까 망상에 의하면 이런 일이 다 성공을 하고 그리고 첫 임기로 바이든 카말라 끝내고 그리고 진짜 선수 짠 하고 마법처럼 등장한다. 아마도 진짜 선수는 힐러리 클린턴이거나 미셸 오바마였을 거다. 이런 망상을 그 잘 나가는 미국의 그 잘 나가는 최상류층의 그 잘 나가는 정치 전략가와 거물 정치인들과 다이아몬드 금숟가락들이 이런 망상을 짠 거예요. 믿어지세요? 저도 안 믿어져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우매할 수가 있구나. 탐욕스럽고. 그 학벌, 지위, 경륜 이른바 영향력, 파워 정말 개똥도 아니구나. 눈에 뭐가 이렇게 백태 끼듯이 악마의 그런 환상이 끼면 그 개똥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당선을 돼야 된다고 믿고 또 당선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뭐 아까 좀 화는 나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래 이재명이 가면 삼중이야. 하나가 북한은 중국 직영식민지, 한국은 중국 반식민지, 한국 내부는 중국 공산당의 마피아 자본주의와 똑같은 체제로 다 찍어먹기. 대장동, 백현동. 그 삼중을 가지 않고 외교 안보 통일해서 한미동맹 가치 공유 국가와의 공조 체제, 사드나 MD 거기로 일단 뭔가 숨 쉬고 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라가. 자,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죠. 그동안 우리 달리는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무슨 우리한테 도움이 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지금 한 거 보면 그게 뭔 길인지도 아직 본인이 탑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이에요, 그냥. 우리 일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 참관 감시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킹하고 교육감 제대로 뽑는 과정에서 네트워킹하고 국민의힘 가입해서 평당원 네트워크 만들고 그 세 가지 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공화국의 민초 기반을 만드는 것을 하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